반갑습니다. 네, 이제 3교시 토지 이용 활동상의 토지 용어, 택지, 부지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토지 이용 활동상의 토지 용어들을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지와 부지 출발합니다. 첫 번째 택지입니다, 여러분. 택지할 때 택자가 집 택자란 얘기라서 반드시 이것은요,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쓰는 게 맞지만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지는 뭐라고요?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건축이 가능한 땅이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이것이 택지입니다. 그래서 택지는 크게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로 나뉘는데요. 여러분이 보통 택지 조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택지 조성이 뭘 하려고 만들었냐? 주거용지 짓고 상업용지 짓고 공업용지 짓기 위해서 만든 땅이다. 그게 뭐라고요? 택지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건축이 가능하다고요? 안 가능하다고요? 건축이 가능한 땅을 택지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부지입니다, 여러분. 부지는요, 여러분, 이 부자가 넓을 부자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여러분 두 가지의 개념을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요? 건축이 가능한 땅 더하기 건축이 불가능한 땅, 요거 두 가지를 더한 것이 부지라고 얘기합니다. 넓을 부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는 앞에 있었던 택지 더하고 건축이 안 되는 땅 더하는 것이 부지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부지는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업 부지입니다 라고 많이 쓰시죠? 거기에 건축이 가능한 주상공이 들어가 있고요, 건축이 불가능한 도로 부지, 철도 부지, 수도 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사업 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택지와 부지 두 가지 개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부지는요, 건축이 가능한 땅인 주거, 상업, 공업이 있는 이게 뭐죠? 택지. 그리고 이것이 뭔데요? 건축이 가능한 땅이고요. 두 번째로 건축이 불가능, 즉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인 뭐요? 도로 지을 때, 철도 들어올 때, 수도 들어오는 곳을 더해서 이것이 건축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더해서 뭐라고 하냐고요?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택지와 부지의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 부지는 택지 더하기 건축이 불가능한 땅,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지와 부지였습니다. 자,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지는 뭐라고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고요. 세 가지 뭐가 있다고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가 있어서 택지가 요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가 넓을 부자니까 부지는요, 무엇과 무엇의 합이라고요? 건축 가능한 땅도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땅도 더해서 이 두 가지를 뭐라 그런다고요? 부지라고 한다는 것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축이 불가능한 땅은 뭐가 있는데요? 도로 부지와 철도 부지와 수도 부지, 요거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택지와 부지의 개념이었습니다. 이제 1번과 2번 개념이 되셨죠? 그 두 가지를 택지와 부지라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요, 나지와 건부지와 공지인데요. 여러분, 나지와 건부지와 공지는요, 요 세 가지 개념을 한 번에 묶어서 기억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46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나지와 건부지와 공지, 요거 세 개인데요. 여러분, 나지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헐벗을 나자예요. 헐벗을 나자. 나체, 즉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땅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위에 정착물이 있어요, 없어요? 정착물이 없다는 거죠. 왜요? 헐벗을 나자. 땅 위에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아야 나지니까요. 그래서 정착물이
없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사법상의 권리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지에 과연 공법적인 제약은 걸려 있을까요? 네, 공법적인 제약은 반드시 걸려 있다고요. 그래서 나지가 정착물이 없는 것도 맞지만 사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고요. 공법상 제약을 반드시 받는다고요. 여러분, 집에서 옷을 나체로 입는 건 상관이 없지만 밖에 나가게 되면 공연 음란죄에 걸리죠. 공법상 제약에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지가 아무것도 없어서 빈 땅은 맞지만 사법상 제약도 없는 것이 맞지만 공법상 제약은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나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나지는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건부지보다 높게 평가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나지는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착물이 없으니까는 내가 나중에 이 땅을 샀을 때 어떤 건물을 올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으니까는 이것이 미리 건물이 들어와 있는 건부지보다 조금 더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건부지 설명드리면서 함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건부지인데요. 여러분, 건부지는요, 말 그대로 건축물이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이 붙을 붙자거든요. 부착할 때 그 붙자예요. 그래서 건물이 붙어 있는 땅. 그래서 그 해당 땅에 건물이 붙어 있는 그 밑에 땅을 건부지라고 얘기하는데요.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로서 용도가 다양하지 못하죠. 왜요? 건축물이 위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죠. 왜? 내가 짓고 싶은 거 마음대로 지을 수 없으니까. 왜? 이미 그 위에 건물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고요. 최유효 이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건부지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서 건부감가, 즉 이 건부지는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가치가 감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금 나지와 건부지 말씀드렸습니다. 건부지는 건축물이 부착되어 있는 땅으로서 최유효용이 어려우니까 건부감가, 즉 가치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왜? 내가 짓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 땅 위에 지을 수 없으니까. 왜? 이미 건물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건부지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세 번째, 공지입니다. 여러분, 공지의 공자가 비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 필지의 땅에 건물을 짓고 옆에 남아있는 땅을 공지라고 합니다. 제가 뒤에 가서 그림을 다 설명드릴 텐데요. 그러면 그 공지를 왜 비워뒀냐? 즉 건폐율 등 공적 제한이 있어서 비워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거기에 뭐 하죠, 여러분? 주차를 하거나 소방차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들이 다 공지에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필지 안에서 건물을 짓고 옆에 남아있는 땅을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지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공이 뭔데요? 비워둔 땅, 비워놓은 땅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폐율 등의 공적 제한적으로 모두 짓지 못하고 한 필지 내에서 비워둔 토지를 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공지를 건폐율 규제를 강화시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 필지 땅에서 너네 60%만 건물 지으라 라고 했었는데, 원래는 건폐율이 강화되면은 건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60%에서 50%로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60% 지어서 40%가 비어 있었는데 건폐율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50%로 지으면은 비어 있는 땅이 50%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건폐율 규제를 강화시키면은 공지 면적은 어떻게 된다고요? 넓어진다. 왜요? 그만큼 건물을 못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나지와 건부지와 공지를 그림으로 하나 설명드려 보죠. 자, 첫 번째 나지입니다. 나지기 때문에 위에 건축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건축물이 없죠. 건축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법상 제약과 공법상 제약을 봤었을 때 사법상 제약은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사법상 제약은 안 받지만 공법상 제약은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받는다고요.
여러분 나체로 나가보면 되잖아요. 나체로 나가면 집에서 옷을 벗고 있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밖에 나가면은 공법상 제약을 받게 되겠죠. 공연은 난제. 그게 나지의 가장 깔끔한 정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부지와 공지인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 건부지는 요 땅 밑에 있는 건물이라고요. 요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여기를 다 건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내 마음대로 짓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건부강가가 생기는 거죠. 왜? 이미 건물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요 해당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을 건부지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은 이 비어있는 땅 나지보다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왜?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공지는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한 필지의 땅에서 건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지라고 한다. 나머지 부분을 공지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이 공지, 즉 비어있는 땅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즉 건폐율 강화를 통해서 공지는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나지와 건부지와 공지 요거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네 번째는요. 필지와 획지인데요, 여러분. 요 필지와 획지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필지의 필자가 한자의 의미로서 붓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붓의 의미. 그래서 붓 필자라고 해서 필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필지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요. 공간의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로서 토지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어떤 개념이냐고요? 법적 개념이라고요. 자, 무슨 말이고 하니 이 필지는요, 여러분 붓으로 여러분들이 샀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기재해 둔 땅을 필지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붓필자를 쓰는 거예요. 예전에는 붓으로 다 기재했겠죠. 주소랑 지번 같은 걸 다 기재해서 이것이 내 땅이다 라고 명시했겠죠. 그것을 법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통해 썼는데요? 붓을 통해서 썼다는 거죠. 뭐를요? 지번을 써서 토지를 등록했다는 거죠. 어떤 개념으로요? 법적 개념으로요. 이것이 필지라고요. 붓으로 기재를 해서 지번을 쓰고 등록을 해서 법적 개념, 이 소유권이 제 겁니다. 이 땅은 제 겁니다. 라고 가지는 것이 필지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요. 획지인데요. 여러분, 이 획자가 긋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1획, 2획, 3획 한자 같은 경우에 몇 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획자가 그걸 획자인데 이것을 긋는 기준이 뭐냐면요, 여러분. 경제적이에요. 경제적 개념. 즉, 이 긋는 기준이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싸고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고요. 이거를 긋는 기준이 여기는 평당 1,000만 원, 여기는 평당 500만 원. 이런 개념으로 그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획지는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가격 수준을 봐야 돼요. 분명히. 반드시 가격 수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경제적 개념으로서 인위적이고 자연적이고 행정적인 조건에 의해서 구분해 놓은 땅을 획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그었다고요?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그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개념과 연관성이 있냐고요? 경제적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이 획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필지는요,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해 지번을 부여하기 위해 등록 단위로서 법적 개념의 필지고요. 획지는요, 그었으니까 뭐를 기준으로?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그었으니까 그게 어떤 개념과 관련이 있냐고요? 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있고 경제적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래서 필지와 획지 역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필지와 획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러분, 필지는요, 법적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사고 팔고 할 때 내 땅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놓은 걸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필지는요, 법적 개념임과 동시에 어떤 게 필요하죠? 하나의 지번이 필요하고 등록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분명한 지번과 등록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요, 그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고요? 소유권을 바라봐야 되겠죠. 왜요? 필지를 통해서 지번을 쓰고 등록을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거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계를 표시하고 법적 개념이요, 경제적 개념이요, 법적 개념이란 것까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지였습니다. 붓으로 씁니다. 무엇을요? 지번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등록한다고요. 소유권을 주장하고 매매나 교환할 때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필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획지인데요. 획지는 여러분 감정평가할 때 중요합니다. 왜요?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고 어떤 개념이 중요하니까? 경제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그음으로 통해서 이 지역의 가격 수준과 이 지역의 가격 수준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겠죠. 그 그은 기준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가 가장 중요한 중요한 개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 즉 가격 수준, 경제 개념을 통해서 획지를 하나씩 그어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필지와 획지의 가장 큰 차이와 정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 필지가 한 획지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한 필지가 여러 획지로 구성이 될 수도 있는데 개념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필지는 세 가지 필지예요. 근데 획지는 하나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지가 여기가 7번지, 여기가 8번지, 여기가 9번지예요. 그러면 필지는 세 개죠. 제가 붓으로 썼으니까요. 7번지, 8번지, 9번지. 이게 뭔데요? 지번이겠죠. 하나의 지번을 부여했죠. 하지만 획지가 하나로 같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세 개의 건물의 가격 수준이 모두 다 평당 1,000만 원 정도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필지는 세 개지만 가격 수준이 모두 똑같으니까 하나의 획지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당연히 볼 수 있죠. 그래서 7번지든 8번지든 9번지든 셋 다 지번이 달라서 필지는 다를 수 있지만 획지는 하나의 획지로 볼 수 있다. 왜? 가격 수준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필지가 한 획지로 구성이 되는 경우는 왼쪽에 보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여러분 한 필지지만 여러 획지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주거와 상가, 즉 주상복합이죠. 여러분 주상복합,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이 어디죠? 세운상가죠. 들어보셨나요? 네, 종로에 가시면 세운상가인데 원래 과거에는 주거와 상가가 혼용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주거가 나가고 상가가 모두 다 차지했지만 처음에 지어질 때는 세운상가는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한 필지의 건물이 지어졌지만 이 건물의 이 상가의 층과 이 주거의 층이 가격이 같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상가의 층은 수익을 창출하니까는 1,000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주거는요, 편리와 안락함을 위해 살기 위해서 평당 제곱미터당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 필지에 있는 비록 같은 건물이지만 이것이 두 획지로 나뉠 수 있는 것은 기준이 뭐라고요? 가격 수준이 다르다. 왜? 상가는 1,000만 원, 주거는 300만 원. 그래서 여러 획지로 구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필지가 여러 획지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필지가 한 획지로 구성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여러분들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지와 획지였습니다. 좀 이해 잘 되고 계시나요?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맹지와 대지를 좀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맹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맹자의 맹이 눈이 멀다란 뜻이라서요. 이게 눈멀 맹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말을 많이 안 쓰지만 이렇게 맹인분들,
앞이 시야가 불편하신 분들을 맹인이라고 예전에 표현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땅을 역시 맹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맹지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요.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즉, 그래서 건축법상에서는 건축할 수 있다고 없다고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맹지라고 합니다. 즉, 도로와 접한 부분이 없으니까 너네 토지는 건물을 짓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무슨 법상이요? 건축법상이요. 그래서 맹지는 나중에 반드시 타인 토지를 통해서 도로를 내고 난 뒤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맹지는 타인 토지, 즉 남의 땅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내 땅이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땅을 맹지라고 얘기합니다.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걸 맹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대지인데요. 이 대지의 대자가 여러분 자루 대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지의 모양을 가장 손쉽게 그려드리면 이런 모양으로 나온 땅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도로가 되겠고요. 해당 이 땅이 대지가 될 텐데요. 즉 대지의 정의를 보시면요. 택지가 다른 택지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으나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와 접속면을 가지는 자루의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도로와 접속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건축은 가능할 거고요. 모양 자체는 자루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대자루 할 때 그 자루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있으나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와 접속면이 있고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하다. 즉 맹지와 대지는 여러분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 건축이 그래도 가능한 대지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가서 깔끔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초록색이 맹지이고 초록색이 대지인데요. 지금 맹지 같은 경우에는 요 노란색의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이 도로와 접속면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접속면이 없지만 그래서 맹지죠. 눈멀맹자.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지만 대지는 여러분 요 통로를 통해서 도로와의 접촉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 자체도 있고 건축도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건축도 가능하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이게 맹지와 대지의 차이입니다. 요 대자의 대자가 자루 대자라는 것 역시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지는 도로와 접속면이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거고 대지는 그래도 좁은 통로를 통해서 도로와 접하고 있으니 건축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법지와 빈지인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법지와 빈지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빈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지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법지와 빈지입니다. 법지의 법자가 법법자를 쓰는 거라서 이것은 여러분 법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쓸모는요 없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법지는 법적으로 소유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소유는 하고 있으나 이익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익은 없는 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보면은 경사가 이루어진 축대나 그런 것들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다 법지에 속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그림으로 함께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요. 일단 한번 보시죠. 자, 법으로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이 있다고요. 하지만 이거를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활용시익이 없거나 활용시익이 적은 토지를 법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다니다 보면은 토지가 무너질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사를 만들어 놓는 축대 같은 것들을 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법지. 그래서 두 번째는요. 빈지인데요, 여러분. 빈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빈지의 빈자가 여러분 물가 빈자예요. 물가 빈자. 무슨 말이고 하니 바닷가라고요. 해운대, 광안리 같은 데가 다 빈지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이 빈지는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뭐냐고요?
바닷가라고요. 바닷가고 활용시설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바닷가 가서 모래찜질도 하시고 선탠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활용시설은 있지만 주인은 있어요, 없어요? 주인은 없다고요. 주인은 없다고요. 그래서 법지는 소유하고 있지만 이익이 없고 빈지는 소유자는 없지만 실익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실익은 있다고요. 이게 법지와 빈지를 구분하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법지는 법으로는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익은 없고 빈지, 즉 물가에 있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인데 활용 실익은 있죠. 거기서 선탠도 즐기고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도 하고 놀면서 있는데 소유권이 있다고 없다고? 소유권이 없다고요. 그래서 빈지와 바닷가는 유사한 개념이다 정도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아까 법지와 빈지를 설명드렸고 법지와 빈지는 이 정도의 모양으로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게 해당이 법지예요. 이 부분이 법지라고요. 토지가 무너지기 막기 위해서 축대를 세워놓은 것이 법지인데 소유는 누구 거예요? 윗집 거일까요? 아랫집 거일까요? 소유는 여러분 윗집 거예요. 그래서 이 법지의 소유는 누구 거냐고요? 얘 거라고요. 아랫집이 아니라 윗집이라고요. 그래서 이 윗집에 있는 이분이 이거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는다고요. 무너지지 않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소유주는 있지만 이 부분을 써먹을 수 있어요? 활용식 써먹을 수 있어요?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활용실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 부분은 내가 관리하는 용도로만 그냥 내 땅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여기다가 무슨 건물을 짓거나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거나 적은 땅을 법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초록색 부분이 법지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소유권은 있으나 활용실익은 없습니다. 이게 법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빈지 말씀드렸죠? 빈지가 뭐예요? 물가 빈자죠. 물가 빈. 네, 그래서 물가 빈자고요. 물가니까는 해변 토지와 등록된 지점의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해변 토지의 가장 기준은요. 만조, 즉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랑 토지의 등록 지점, 여기서부터 집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여기부터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빈지는요. 요 부분이라고요. 요 부분. 즉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와 그리고 토지의 등록 지점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어떤 토지예요? 해변 토지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 해변 토지를 빈지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탠도 하고 모래찜질도 하고 바닷가도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하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소유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소유는 하지 않지만 활용실익은 많다고요? 없다고요? 많이 있다고요. 밑에 써졌죠? 소유권은 없고 활용실익은 많이 있는 것이 법지와 빈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이 잘 되고 계시죠? 그래서 법지와 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책과 제 교재가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내용들이 함께 묶여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라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암기해 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 다가가고 편하게 기억되실 겁니다. 그거 참고해 주세요. 자, 7번입니다. 공한지와 휴한지 그리고 유휴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공한지하고 휴한지하고 유휴지는요. 글자가 비슷해서 헷갈릴 우려가 굉장히 많은 단어들입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씩 뜯어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종로나 명동 같은 굉장히 중요한 도심에 걷다 보면은 갑자기 빈 공터가 확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몇 번씩 봅니다. 근데 그 땅을 여러분 앞으로 공한지라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비어서 쉬고 있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비어서 쉬고 있는 땅인데 그게 어디에 있냐고요? 종로나 명동 같은 어디 도시 내에 있다, 도시 내에. 그래서 도시의 중요한 곳에 걷다가 보면 갑자기 빈 땅이 확 나타나는 곳, 거기에 다 공한지입니다. 그러면 그걸 왜 비워두는데요? 쌤,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가가 오르기만을 바라면서 투기 목적으로 사놓고 방치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공안지에 세금을 물릴까요? 안 물릴까요? 안 물립니다. 이게 재작년에 나왔던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제도 중에 하나였는데요. 공안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비싼 땅을 지가 상승만을 바라고 투기 목적으로 냅두고 있는 거라고요. 방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공한지라고 얘기한다고요. 앞으로 여러분 종로나 명동이나 도시 중심지를 걷다가 거기 빈 땅이 나오면요. 아, 공안지구나 라고 얘기하고 투기 목적으로 사둔 거구나 얘기하고 세금은 안 낸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학계론은요 되게 실사구시 학문, 즉 실용적인 학문이라서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게 다 학계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다닐 때 보면 아, 공안지구 도시 내의 토지로서 지가 상승만을 바라고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구나. 너네 세금 안 내니까 방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것을 공한지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안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공안지세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휴한지입니다. 휴한지 같은 경우에는요. 저기 시골에 농사를 지으러 가면은 가끔 지력 회복을 하기 위해서 질소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콩이나 이런 것들을 심어서 지력 회복을 시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물론 그런 일이 잘 없지만 근데 요거 땅을 뭐라 그러냐면요. 휴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쉴 유자에 한자라서 쉬는 땅이라고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거라고 정상적으로. 왜? 지력 회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지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농작물들이 잘 열매를 못 맺거나 농작물이 잘 안 열리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 휴한지를 통해서 나중에 2년 뒤에 3년 뒤에 다시 농작물을 지었을 때 다시 농작물이 잘 열매가 맺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부러 땅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적이라고 비정상적이라고요. 정상적으로 땅을 냅두는 거라고요. 그 땅의 비옥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나서 저녁에 가서 좀 쉬어줘야 다음에 열심히 일할 수 있듯이 그때 어떻게 쉬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쉬어요? 처음부터 휴 하고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휴 하고 쉬는 것이 정상적으로 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요거 밑에 유휴지랑 구분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휴, 먼저 휴 하고 쉬는 거예요. 앞에서. 이게 어떻게 쉬는 거라고요? 정상적으로 쉬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유휴지인데요, 여러분. 이 유휴지는요. 잘 보세요. 이 유자가 놀유자예요. 놀유자. 즉 유원지. 즉 놀다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놀고 쉬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후라고 얘기하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땅이라고요. 그냥 방치해놓고 그냥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지. 그래서 휴한지와 유휴지를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휴한지는요, 농토의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는 것이 휴한지고요. 유휴라고 얘기하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고 있는 토지, 즉 그냥 냅두고 있는 토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두고 있는 토지를 유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휴지와 휴한지 두 가지 개념 반드시 구분해서 아셔야 되고요. 공한지 역시 도시 내의 지가 상승, 투기 목적, 세금은 안 낸다라는 거 공한지와 휴한지, 유휴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포락지와 산화지입니다. 여러분, 포락지를 반드시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최근에 문제 트렌드가 포락지와 빈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빈출하게 내고 있습니다. 정말 자주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포락지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포락지는요. 공유수면관리법에 나오는 거고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물에 깎여서 내려가서 없어졌대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포락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었다고요? 등록 안 됐었다고요? 등록이 됐었다고요.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름을 붙일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었던 땅이니까 원래 이름이 있었고 이름이 있는 땅이 물에 침식되어 없어져서 그 부분을 뭐라 그런다고요? 포락지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포락지의 락자 떨어질 락자 떨어져서 없어졌다고. 침식돼 떨어져 없어졌다고.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포락지고요. 이 포락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 빈자를 쓰는 해변 토지 즉 빈지와 헷갈리게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 시험에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락지는요 공유수면관리법에 나오는 거고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깎여서 밑으로 없어졌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포락지라고요. 중요 포인트는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침식되어서 수면에서 잠겨서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논이나 밭이 강물이나 냇물에 의해서 깎여서 지반이 잘리고 무너져서 하천으로 변했어요. 원래 등록되어 있었어요? 네, 등록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등록되어 있다가 침식돼서 없어진 것을 포락지라고 합니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빈지역 구분해서. 그 다음입니다. 선하지죠. 말 그대로 선 아래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고압 전선들 밑에 있는 토지들은 좀 활용이 좀 어렵죠. 그 위에 무슨 건물을 세우거나 그 선하지 법에 따라서 이 공간 활용에 있어서 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가치가 깎이는 경우, 가격이 깎이는 경우가 있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지 말 그대로 선 아래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포인트는요, 포락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아시겠죠? 반드시 포락지는 빈지와 함께 세트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빈지는 해변 토지로서 활용 실익은 있고 소유권은 없는데 포락지는 지적공부 등록되어 있었는데 물에 침식되어 수면에서 잠긴 토지이다. 포락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소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원지라고도 씁니다. 원지. 예, 근원 원자에 원자라고 쓰는데 이것이 소지는 대지나 택지 등으로 개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막 산이 있고 막 강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토지들을 다 소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대지나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언제?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지 역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역시 원지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소지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로서의 땅이다 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시죠.